네, 보스턴 스마트치과에 전화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답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몇 달간 환자분들이 제 치과에 전화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흡착 틀니가 다른 틀니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흡착 틀니와 일반 틀니의 차이에 대해 비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효 원장의 치과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원장 김종효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흡착 틀니가 다른 틀니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흡착 틀니는요, 정확한 명칭은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입니다. 자, 부분 틀니는 상악이든 하악이든 우리가 지대치라고 부르는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유지를 합니다. 자,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 하는 부분 틀니는 전부 다 흡착 틀니가 아닙니다. 자, 상악의 완전 틀니는, 위 완전 틀니는 대부분의 경우에 쫙 하고 들어가서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상악 완전 틀니는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 흡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흡착 틀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하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래의 경우에는 혀가 있고 또 움직이는 점막이 많아서 틀니가 얹혀질 곳의 면적이 상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좁습니다. 자, 그래서 하악 완전 틀니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식사하시는 중에 움직이고 헐떡거려서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악 완전 틀니를 처음 쓰시는 분이라면 적응하는데도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 이른바 흡착 틀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흡착 틀니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하악 완전 틀니 중에 흡착 효과가 있어서 말씀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잘 붙어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틀니입니다. 자, 흡착 틀니의 비용, 지금부터는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는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7년에 한 번 보험되는 보험 틀니로도 가능합니다. 자, 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또 보험 틀니 적용이 가능하다면 하악 보험 완전 틀니로도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전체 치료 비용의 30%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시게 되니까 비용적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만약 보험 틀니가 안 되는 경우라면 각 치과마다 정해진 비급여 일반 틀니 비용을 내셔야겠습니다. 자, 이 비용은 치료 받으시려는 치과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이가 하나도 없는 모든 경우에 흡착 틀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는 일반적인 하악 완전 틀니랑 비교하면은 본뜨는 과정을 포함해서 일부 술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 치료를 하려면 일반적인 하악 완전 틀니와는 본뜨는 과정이 다릅니다. 자, 어금니가 있던 부위의 혀의 아래쪽 그리고 하악골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흡착 효과를 얻는데요. 이 공간을 정확하게 본을 뜨려면 일단 입을 다물게 해서 본을 뜹니다. 치과 의사들끼리는 입을 다물고 뜨는 인상이라고 해서 폐구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틀니 치료 두 번째 날 이 정밀 이상을 하는데 이 흡착 틀니를 하려면, 흡착 효과가 있으려면 이 두 번째 본 뜨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틀니의 높이를 정하는 세 번째 날, 그리고 맞춤옷 만들 때 가봉하는 것과 비슷하게 치아를 배열해서 맞춰보는 네 번째 날 정도가 되면 새로 만들고 있는 틀니에 흡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가 가늠이 됩니다. 자, 만약 이때 흡착 효과가 만족스럽지를 못하면, 흡착 효과가 없으면 일단 틀니를 완성하고 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본뜨는 것과 비슷하게 손을 봐서 흡착 효과가 생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화학 완전 틀니를 만드는데 모든 과정이 물 흘러가듯이 잘 되면 5번 정도 오셔야 되고 이후에 한두 번 정도 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흡착 틀니도 비슷하지만 가끔 드물게 6번, 7번 오셔야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더 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2024년에 딱 한 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래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 경우에 꼭 흡착 효과가 있어야만 틀니를 잘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흡착 효과가 없어도 적응만 잘 하시면 아래 틀니가 식사 중이나 말씀하실 때 안 빠지고 잘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흡착 틀니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아무 불편 없이 잘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처음으로 화학 완전 틀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흡착 틀니라고 해도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반면에 오래전부터 틀니를 쓰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 틀니가 헐떡거려서 힘들게 쓰셨던 분들은 흡착 틀니 하시면 아주 좋아하시고 또 잘 쓰십니다. 자, 흡착 틀니는 물론 어떤 틀니도 처음부터 내 이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1년에 2번 정도 정기 검진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관리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자, 흡착 효과가 있는 화학 완전 틀니도 시간이 지나면 내 잇몸뼈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흡착 효과가 약해지거나 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치료받고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손을 봐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흡착 틀니라고 하는 것은 아래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흡착 효과가 있는 화학 완전 틀니를 말하는 것이고, 부분 틀니나 상악 틀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험 틀니로도 흡착 틀니 가능하고 보험 틀니로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자, 흡착 틀니도 정기 검진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치료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흡착 틀니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틀니 임플란트는 물론 우리 어르신들께 도움되는 치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